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7일 오후입니다. 월간조선은 이번 달에 창간 40주년을 맞습니다. 월간조선은 그동안 한국 현대사를 뒤흔드는 특종을 많이 한 잡지입니다. 특히 역대 정권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막후 실력자이기도 하고 막전으로 나와서는 비서실장 그리고 정보부장을 역임을 했던 이후락 미스터리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후락이 관리하던 스위스 비밀 계좌,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도 밝혀낸 잡지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역대 정권 대통령의 비자금 보도를 꾸준하게 해왔고, 결정적으로는 2002년에 대북 송금 사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그것도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사건의 단서를 최초로 폭로했던 잡지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다른 언론이 무시하고 있는 국정원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추적을 했다. 그러다가 이 정권 들어서서 추적한 것이 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후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기사가 2020년 4월호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표지에 실린 제목이 국정원 입수 DJ 비자금 의혹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진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억 달러 수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취재기자는 조승호 기자고, 저도 그들어서 조갑제, 조승호 두 사람이 이름을 올린 이 기사를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간조선 4월호 표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좀 있는 기사입니다. 전격 공개, 국정원 입수 DJ 비자금 의혹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진입니다. 이것이 DJ 비자금 조사 착수의 결정적 단서였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 옆에 있는 이 설명문이 이 상황을 요약한 것인데, 김홍걸 측에서 제보자에게 팩스로 보낸 수표 사본이 국정원에 넘어갔다.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고 전례가 없는 액수다. 자금 탈바꿈이 여러 번 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 자금 운용에 관계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억 달러를 중국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구조이다. 검찰과 법원은 비자금 실체 확인 없이 이를 추적한 국정원 간부들을 감옥에 보냈다. 최종업 전 국정원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은 이적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여러 가지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달러 배후에 있는, 이걸 음모라 그럴까요? 은폐기도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이 1억 달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비자금 취재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비자금 취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힘으로 꽁꽁 묻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는 게 어려워요. 기껏해야 뭐 이런 루머가 있다든지 이런 정언이 있다는 정도인데, 이처럼 수표라는 물증으로 딱 들이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 제보자란 뜻이죠. 내부 제보자.
내부 제보자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1995년에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계좌를 폭로한 것이 가장 가깝게 간 폭로였습니다. 이 수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표가 가짜냐 진짜냐 이게 문제죠. 월간조선은 이게 가짜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럼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진짜일 가능성이 많은데 진짜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라면 1억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1억 달러를 출금한 계좌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 내부 제보자의 이야기는 서부에 6억 5천만, 동부에 7억, 합쳐서 13억 5천만 달러가 있다. 그 개연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억 달러가 국정원 안테나에 잡힌 것은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구조였다. 그럼 이거 이적 행위가 됩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착수를 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조사에 착수했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2012년부터는 한 2년 동안 조사하다가 묻어버린 사건인데 이걸 다시 캐내가지고 왜 김대중 비자금을 국정원이 조사했느냐 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는데 후속 기소를 한 이유는 보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조사하는데 들어간 돈의 수임세가 보니까 격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고 손실죄 이걸로 걸었어요. 이걸로 걸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1억 달러의 실체가 있느냐?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했느냐? 했다면은 수사의 방향은 김홍걸 그리고 이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탈세 혐의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조사한 사람을 잡아넣었다. 조사한 사람으로서 잡혀 들어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해외 공작으로서 가장 유명한 거의 신화적 존재인 최종업 전 해외 담당 차장 그리고 엘리트로 알려져 있는 김승연 대북 국장이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 2년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지?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뭐 비자금 풍문에 불과한 비자금 풍문, 김대중 비자금 풍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것이 검찰발 기사로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것만 기억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가운데 월간조선이 이런 기사를 내어 놓았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 수표니까 수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억 달러 수표 보신 적 있어요? 1억 달러 수표. US뱅크, 미국에 있는 US뱅크에서 발행한 겁니다. 1억 달러 수표. US 영어로 해놓고 1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센트까지 하니까 공이 10개가 붙었습니다. US뱅크 100 million dollars and 00 c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편지 봉투 가로로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수표는 국정원이 어떻게 구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아마 이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09 12 30 03 13 P 키스트
969-6370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김홍걸 측에서 이 내부 제보자에게 이 수표를 팩스로 보낸 겁니다. 수표 사본이죠. 팩스로 보낸 건데, 팩스로 보내면은 그 위에 팩스를 보낸 시간, 보낸 곳, 그리고 팩스 번호가 뜨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 수표를 입수하고 이걸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표가 조작된 게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누가 언제 어디로 보낸 것이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있으므로 국정원은 전화번호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 수표 사본을 보낸 곳이 김홍걸 씨와 관련이 있는 사무실에서 보냈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더욱더 내부 제보자의 제보에 신뢰성을 두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한 장 정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간조선은 지난 3월호에서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의 결정적 물증이 될 만한 US뱅크 발행 1억 달러 수표 사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비자금 계좌에서 발행되었다는 내부 제보자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 수표 사본은 국정원에 입수되어서 조사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번 호는 국정원이 입수한 수표 사본을 확보해가지고 이를 사진으로 공개한다. 이 사본이 가짜가 아니라면 김대중 비자금은 미국에 실제하는 것이 된다.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였던 국정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1억 달러 수표는 김대중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 맞다고 자신한다. 대통령의 비자금은 가장 취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2010년 국정원이 입수하였던 1억 달러 수표는 김대중 비자금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증거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월로에서 월간조선은 이 수표의 존재를 밝히고 비자금 실소유자로 지목된 김홍걸 씨와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전성식 씨에게 반론을 요청했다. 두 사람의 반론에서 특이한 것은 1억 달러 수표가 가짜라는 식의 구체적 반박이 없었다는 점이다. 1억 달러 수표가 가짜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게 진짜라면 제보자 테리 서저키 씨가 주장하였듯이 김대중 비자금이 미국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을 개연성도 높아진다. 1억 달러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다. 조선과 은닉에 따른 탈세나 뇌물 등 위법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 돈이 중국을 경유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면 국가 반역의 혐의까지 더해진다.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손에 넣었으니 국정원이 이 비자금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당연한 직무이고 북한 유입의 위험성을 알고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아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법원은 비자금의 실체 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조사하였던 국정원의 베테랑 요원들을 구속, 실형을 살리고 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실체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예상 집행의 위법 여부만 따지겠다는 태도였다. 그런 방향의 수사와 재판이므로 1억 달러 수표 사본은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먼저 국정원이 1억 달러 수표를 확인해간 과정을 살펴본다. 자, 이제 1억 달러가 초점이 됩니다. 1억 달러 수표까지 사진으로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이 1억 달러가 어떻게 수표화되었고 이게 어떻게 국정원 손에 넘어왔느냐 하는 과정을 월간조선이 추적을 합니다. 이것은 재판 취재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 김대중 비자금 추적 의혹 사건 재판은 기자들의 외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구속된 사람은 최종업 국정원 1차장, 김성현
국정원 국장뿐만 아니라 이현동 전 국세청 청장, 그 밑에 있었던 박 차장, 국세원 차장 이렇게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이현동 전 국세청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억 달러 수표를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김성현 국장은 증인에게 데이비슨 사업을 설명하면서 서적기가 제공했던 1억 달러짜리 수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데 라고 검찰이 묻습니다. 검찰 입에서 이제 1억 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원세훈 원장은 다른 기억은 없고 1억 불 수표는 기억난다 라고 했습니다. 2009년 봄에 국정원은 이제 1억 달러 수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00봄에 국정원은 밝힐 수 없는 북한 내의 정보 소스를 통해서 김대중 비자금 5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첩보를 집수합니다. 첩보니까 이것은 미확인 정보라는 뜻이죠. 국정원은 5억 달러라는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 액수는 김대중 비자금, 국내 비자금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해외 비자금의 가능성을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해 여름에 국정원은 시애틀 주재 국정원 정보관 도모 씨에게 9월에 있을 평양과기대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인 한국계 미국인 테리 서적기를 만나보라고 지시합니다. 테리 서적기는 이름 보면은 일본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포입니다. 교포인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북자를 만나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이 국정 업무입니다. 이렇게 하여 도모 정보관과 이 서적기 씨는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상반기에 가면은 이 서적기 씨가 정보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동안 친면이 있었던 관계로 해서 그때쯤 되면 이 서적기라는 분이 김홍걸 씨 등 몇 사람과 하던 중국 투자 사업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고 자신은 배신당했다 생각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바로 내부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보를 제공하면서 바로 이 1억 달러 수표를 보여줍니다. 서적기 씨가 보여줘요. 주지는 않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정보관은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가지고 본부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부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꼭 무슨 첩보 영화처럼 보입니다. 이 정보 수집 이야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박윤준 전 국세청 국장 사건, 국정원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 수사에 협조한 혐의로 지금 기소된 분입니다. 이분의 재판에 나온 국정원 최종업 당시 차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최종업 당시 차장은 이때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뒤에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징역 1년 6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거의 1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아마 7월 중에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업 당시 차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010년 5월 하순에서 6월 초경으로 기억난다. 원세훈 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미국에 비자금이 있다고 한다. 북한에 들어간다 하니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라. 면서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보라고 했다. 이현동 차장은 박윤준 국장을 소개해 주었다.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최종업 증인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는 대북 관련성이 있어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정치적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국정원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왜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 비자금을 조사를 했느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추궁을 해왔습니다. 최종업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J 비자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2009년 베이징에서 들어온 첩보에다가 2010년 5월 시애틀 정보관이
배신당한 사람으로부터 폭로성 제보를 받아 보고한 것 같다. 원장이 보니 일부가 북한에 평양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원장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신뢰성의 확인을 위하여 시애틀 정보관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 자,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모 시애틀 주재 국정원 정보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도모 시애틀 주재 국정원 정보관은 1억 달러 수표 사본 내용을 적어서 본부에 보고한 사람인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2018년 6월 4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공판에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해외 정보관 도모모의 전문으로 테리 서적기가 입국하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차장이 저를 불러 가보니 테리 서적기가 한국에 가게 될 경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 만나서 안정시켜 주라고 했다. 차장의 지시를 받고 테리 서적기를 만나 인터컨티넨탈 호텔 일식집에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혹시 위험하면 나한테 연락하라. 급하면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 휴대폰 전화를 서적기에게 준 적이 있다. 이 일은 2010년 12월의 일인데 이때 국정원이 서적기 씨로부터 한국으로 온 서적기 씨로부터 1억 달러 수표 사본, 아까 보여드린 사본을 받고 그 다음에 김홍걸과 전성식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 등 관계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수표 사본을 국정원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0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출발은 도모정보관이 올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요지도 법정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무심합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끈질기게 취재를 했더라면 이미 아마 도하 신문 방송에 이 사건으로 덮였을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진술을 하는데도 기자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달러 수표는 국정원이 2년 동안 조사를 하다가 이건 정치적 폭발력이 있다 해가지고 일단 묻어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2017년까지 묻혀있는 사건인데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적폐 차원의 조사를 한다고 이 국정원을 뒤지다가 보니까 이 사건이 발각이 아니라 발견이 되었는데 이걸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바람에 1억 달러 수표도 햇빛을 보게 되었다.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이유환 국정원 처장에게 변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증인이 최종업 차장에게 시애틀 정보관에 영사관에 파견된 도모 정보관이 한국계 미국인 테리 서적기한테 들은 전문 3장을 정리 보고한 적이 있죠. 미국 내 비자금이 서부에 6억 5천만, 동부에 7억, 서부는 한스 루이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전성식, 한스 루이, 이모모 등이 함께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그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즉 김대중 삼남 김홍걸이 운영하는 회사 및 중국에 있는 3개 회사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는 거였죠. 첩보 내용에는 평양과기대 전성식 씨가 이희호 여사에게 과기대에 기부할 걸 건의하였다. 재미교포 김진경 씨가 평양과기대 총장인데 이분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이유환 처장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유환 처장은. 전성식 씨가 미국 내 비자금 총괄자였나요? 이 처장은 첩보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박윤준 변호인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최종업은 테리 서적기 사건, 최종업 구속된 1차장입니다. 서적기 사건은 김홍걸 전성식과 관련된 것이고 국세청이 활용한 해외 정보원은 김홍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르긴 하지만 첩보가 동부, 서부에 합계 13억 달러의 DJ 비자금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었다. 이게 최종업의 증언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대북 관련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이완 처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2018년 7월 9일 시애틀 주재 전 국정원 정보관 도시는 법정에 나옵니다. 법정에 나와서 아주 긴 시간 자신이 정보 수집을 한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2009년 여름 국정원 본부 지시로 서적기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0년 4, 5월부터 자주 만났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상부의 승인을 받아 FBI 요원과 합동 공작을 했다. FBI 요원을 만났다.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FBI는 미국의 수사기관입니다. 연방수사기관입니다. 큰 범죄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그러니까 대테러라든지 간첩 잡는데 주무부서입니다. 그 주무부서가 한국의 정보기관과 같이 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 또한 국가적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 정보관의 증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첩보 제공자 테리 서적기는 한국인인데 김홍걸의 1억 달러 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이게 중단되어 손해를 본 사람으로서 김대중 비자금의 관리 상태를 잘 알고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국정원에 제공했다. 1억 달러 사업은 김진경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서적기는 몇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배신감을 느껴 폭로를 결심하였다. 서적기는 김홍걸과 김진경이 추진한 사업에 관여하여 비자금 관리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4명이 공동 서명자로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했다. 이모, 한서, 루이, 전성식, 이모모 등 중국에 있는 회사를 통하여 평양 과기대로 들어가는 투자 진행 상황을 들었다. 김홍걸이 보여주었고 전성식이 팩스로 보내주었다고 이분이 주장하는 그 1억 달러의 수표 사본도 보았다. 그런데 김진경이 잘못되면 김대중 비자금 관련 국회 청문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포기하여 서적기는 손해를 보았다. 최종업 차장은 국가에 충성하는 분이고 수시로 김정일의 목을 따야 한다고 말하는 대북 공작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인물이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을 했습니다. 이번 이 사건 재판에서 보면은 최종업, 김승현 이런 분들은 아주 깨끗한 인물입니다. 여기 여러 공작금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만지면서 in my pocket, 그러니까 사적 용도로 횡령한 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깨끗한 음지의 전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테리 서적기 씨가 변호사를 통하여 2010년 10월에 김홍걸과 전성식 씨 앞으로 보낸 내용 증명이 아주 자세히 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증명도 국정원에 입수되고 여기에 1억 달러 수표가 입수가 되고 하니까 이 1억 달러 수표는 단순히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라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과 맞물려 있고 거기에 동업자로 참여했던 사람이 폭로한 것이니까 최종업 씨 판단으로는 최고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정원이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가지고 이분은 지금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징역 한 1년 한 3개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무국장 김성현 씨는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집중도가 그럴 것 같아서 요 다음에는 이 수표를 펴놓고 여기 어떻게 적혀 있고 요 수표가 입수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0일 D+5일 즉 총선 5일이 지난 오전입니다. 월간조선은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월간조선은 특종이 많은 잡지인데 특히 역대 정권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는 일종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에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전에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플러스 5천만 달러의 물품 합쳐서 5억 달러의 금품을 보낸 것이 그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인데 그 단초를 연 기사를 쓴 게 월간조선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후속 특종도 많이 했습니다. 이 월간조선이 요사이는 작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성해가지고 미국에 예치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13억 5천만 달러의 비자금 관련 의혹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5월호가 이틀 전에 나왔는데 여기에도 5번째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5번째의 기사가 점점 진화를 합니다. 점점 더 깊게 들어간다는 뜻이죠. 깊게 들어간다. 예컨대 지난 호에서는 김대중 삼남 김홍걸 씨가 주변에 제시했다는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한 1억 달러 비자금 수표, 1억 달러 현금 수표입니다. 현금 수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US뱅크에서 발행한 것인데 사진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 사진입니다. $1억 달러 수표 평생 볼 수 없습니다. 저도 1억 달러 수표를 보고 이게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느냐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습니다. 여기 센트까지, 센트, 달러, 점하고 센트, 00 이렇게 했으니까 100 million dollars and 00 cent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의 이 특종을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중앙일보, YTN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점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가 보통 단편 소설 하나가 될 정도로 분량이 많고 구체적 정언도 있고 증거도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기관의 명칭도 무시무시합니다. FBI 또 미국의 IRS 국세청입니다. 한국의 국정원 그리고 한국의 국세청 이런 기관들이 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이걸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대충 다른 매체가 특종한 것은 시기 질투심으로 해서 일부러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김대중이란 이름에 따른 어떤 부담을 느껴가지고 보도 안 하는 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찌되었든 한국 언론이 집단적인 지금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언론사를 쓸 때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에 굴종해가지고 뭐 조선동아일보가 친일적 기사를 썼다.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치욕으로 한국 언론의 치욕으로 기록될 겁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사건이 어떻게 월간조선의 보도 하나로 차단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월간조선의 특종은 지금 한국 언론 전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기자냐? 당신들이 기자냐? 이것도 안 쓰느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오늘 조선일보 보면은 월간조선 광고가 나와 있어요. 광고에 DJ 비자금 의혹을 한국과 미국이 3년간 합동 추적했다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안 씁니다. 조선일보가 안 쓰니까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안 쓰는지, 연합뉴스는 뭘 하고 있는지, 이게 힘겨루기입니다. 진실의 힘이 강하냐, 아니면 덮는 힘이 강하냐, 이 귀추가 참 주목됩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 덮인다면 대한민국은 백주의 암흑입니다. 백주라는 것은 뭐냐, 언론 자유를 누리면서도 진실을 덮어서 암흑을 만든다는 거죠. 백주의 암흑, Darkness at Noon이라는 옛날에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조승호 기자인데요.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국정원 문서 확인, 한미 DJ 비자금 의혹 3년간 합동 추적. 큰 제목은 국정원, 국세청, FBI, 미 국세청 합동으로 DJ 비자금 추적, 계좌 등 확인, 계좌 등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원 문서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 문서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 국정원 문서가 재판정에 제출이 돼서 월간조선 기자 손까지 넘어간 겁니다. 왜 재판정에 들어갔느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어가지고 국가 기밀을 막 뒤지는 과정에서 김대중 비자금을 추적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 그때는 김대중 비자금 실체도 없는데 루머를 붙들고 추적을 해가지고 괜히 약점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적도 뭐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미국과 합동을 했다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저로부터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것을 추적한 최종업 1차장, 그리고 김성연 국장 두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아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업 씨는 징역 1년 6개월, 김성연 국장은 징역 2년을 지금 2심에서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목이, 저도 재판정에 갔더니 죄목이 뭐냐? 죄목이 이 비자금 추적하는 공작금, 공금이죠. 공작금을 지출할 때 뭐 격리 규칙이 안 맞아졌다 이런 겁니다. 그게 왜 과묵살이 해야 될 사안이냐. 그것보다는 이 비자금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판사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듣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김대중 비자금을 덮는데 이 정권, 검사, 판사, 언론이 지금 합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는 뭐냐? 당연히 이 사건을 취재를 했으면은 김대중 비자금이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정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인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안 했어요. 오히려 이걸 추적한 사람을 잡아 넣었다 이겁니다. 이런 검사, 그러나 재판장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재판하면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장도 덮었어요. 언론도 덮고. 자, 정권, 검사, 판사, 언론이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조선이 끈질기게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최종 판단, 그것을 추적한 국정원 최종 판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볼 때 실존 가능성 다대는 한자로 썼습니다.
증거자료라는 것은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13억 5천만 달러의 김대중 조성 비자금이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다대하답니다. 이게 국정원의 판단이에요. 국정원 판단. 그럼 여러분,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는 최대의 스캔들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은 해외 탈세 혐의가 있으니까 국고 환수를 하든지 추징을 하든지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정의가 살 것 아닙니까? 이 정권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정의 아닙니까? 정의로운 사회 만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을 특명으로 수사를 하라고 해야죠. 이런 걸. 그러지 않고 지저분한 사건, 무슨 장자연, 김학의 전 차관, 다 무죄로 나왔지만 이런 사건 가지고 하면 그 대통령 채통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국정은 최종 판단, 증거 자료를 볼 때 실존 가능성이 다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요약을 한 거 보면, 일단 요약을 한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 핵심은 미 국세청 IRS가 파악해 정보원을 통해서 국정원에 보고된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1,300만 달러, 1억 1,300만 달러가 이번에 새로 밝혀졌는데, 이 1억 1,300만 달러의 조성 과정에 대해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것을 조성한 비자금 관리자 A씨의 조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계 여러 은행이 별로 재산도 없는 A라는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식으로 1억 3천만 달러를 조성을 했다. 그럼 누가 이 은행, 여러 은행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1억 1,300만 달러를 보내주었느냐? 그것만 조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박윤준 씨가 증언을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씨는 미 연방검찰에 불려가서 전주, 이 돈주, 돈의 주인, 비자금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자료에는 북한의 어느 간부가 DJ 비자금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희호 씨의 빈번한 방중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미국이 은닉 비자금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DJ 측이 중국어로 자금 도피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좀 하나하나가 아주 폭발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가. DJ 비자금 중 일부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 정치 후원금으로 대형 사건으로 인지 IRS가 국정원에게 IRS의 요원이 국정원에게 전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게 월간조선 기사의 핵심을 뽑은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이 사건이 취재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시작이 되었느냐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국정원 자료에는, 월간조선이 입수한 국정원 자료에는 지난달에 월간조선이 공개한 1억 달러 수표와 관련이 있는 DJ의 미국 서부 비자금 추적 과정뿐 아니라 동부 뉴욕 근방의 비자금 추적 과정도 자세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14년간 실설로만 떠돌던 동부 비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조성 방법 및 관련 계좌 번호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월간조선에는 비자금 조성 계좌 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표 사진, 이번에는 계좌 번호, 이래도 언론에 안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DJ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은 국정원, 국세청뿐 아니라
미국 FBI와 IRS도 함께 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에는 FBI와 IRS가 DJ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미국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한 정황도 있다.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숨가쁜 추적이 이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2009년 5월경 국정원이 중국과 미국에서 들어온 첩보를 입수하면서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국정원의 내부 자료가 월간 조선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재판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면서 국정원의 내밀한 비밀과 관계되는 자료가 막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를 이 정권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다. 이런 최초의 시작이 되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3남 중국 내 비자금 관련자 김 2009년 5월 북한의 어느 간부로부터 데이비슨 김대중입니다. 데이비슨이 북경에 동방가리화 상무를 설립하고 인민폐 40억 위안 5억 불 한화 6천억 상당의 비자금을 확보했다는 첩보를 제보 이후 이 간부는 첩보 원출처가 동방가리화 상무 바지사장 김광호라고 추가 제보. 이야, 이거 참 정보 소스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되도록 만들고 이걸 월간조선에 입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적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그 정보를 추적했다는 겁니다. 동 회사가 2009년 6월 10일 설립된 회사로서 성성국제빌딩 17층에 소재해 있으며 동사 대표는 데이비슨 측근이자 동교동계와 친한 김모모로 등록되어 있으나 김모의 후배인 김모가 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 데이비슨 부부가 개업식에 참석했다. 김대중 부부가 개업식에 참석했다 이겁니다. 동사 내에 3남 김홍걸이죠. 김홍걸의 사무실이 있고 동사 회계 3남에게 보고를 한다. 바지사장 김은 3남의 측근으로 활동하는 등 동사와 김대중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동사 입주 빌딩의 소유주가 김모의 처 박모이고 이들 부부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김대중 비자금 관련 첩보는 국정원을 긴장시켰답니다.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액수를 보고받고 이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파악을 해가지고 최종업 3차장을 불러가지고 김대중 직계가족의 국내 차명 계좌 확인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세훈 원장은 국내의 김대중 비자금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2009년 하반기에 국정원 해외 첩보망은 김대중 아들 김홍걸의 비자금이 중국 베이징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중국 내에 5억 달러가 있다는 보고에 이어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첩보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월간조선의 주장입니다. 이 월간조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문제의 회사 동방가리화 상무라는 이 회사를 추적을 했더니 감사에 김홍걸 씨가 지금도 올려져 있다. 이걸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첩보가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 이번에는 2010년 상반기 국정원 소속 미국 시애틀 주재 도 정보관이 김대중 비자금과 관련한
한 통의 전문을 국정원 본부로 보냅니다. 이 보고 내용이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2010년 이것도 국정원 보고 자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테리 스즈키의 첩보 내용인데, 미국 내 DJ 비자금은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다. 동부는 누구누구 회장, 서부는 한스 루이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전성식, 한스 루이, 누누와 함께 인출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코사인을 하는 뜻이죠. 네 사람이. 그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한국 지주회사, 김홍글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 심양 청도 소재 3개 회사, 중국 연병과기대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1억 달러가 바로 지난달에 월간조선이 공개한 이 1억 달러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시애틀로부터 동시에 똑같은 의혹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커지는 거죠.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느냐 하면은, 우선 국세청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있죠. 해외에 탈세 자금이 있으니까 탈세 환수하는 게 국세청의 일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2010년 5월부터 당시에 국세청 차장 이현동, 당시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이분이 나중에 국세청 차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11월에 국세청은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실무 책임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김대중 비자금 조사를 국세청에 거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나와 있어요. 박윤준 국장이 자신이 미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IRS 미국 국세청 소속 브라이언 조, 한국계 미국입니다. 브라이언 조를 협조자로 삼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내용도 또 자세히 나옵니다. 브라이언 조는 비공식적으로 DJ의 동부 비자금 추적에 나서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계속 제공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끝내고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마치 연재소설을 낭독을 하듯이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이 미국 FBI, 미국 국세청, IRS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체제 속에서 김대중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간 결론은 뭐냐? 증거 자료로 볼 때 실존 가능성이 다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이 수많은 증거가 있는 이 비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비자금 조사를 했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월간조선의 이런 5개월에 걸친 심층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월간조선과 한국 언론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진실을 캐는 힘이고 하나는 진실을 덮는 힘인데, 어느 쪽이 센지 여러분도 한번 어떤 역할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월간조선 5월하를 찾아 읽어보시고, 인터넷에 올라 있는 거를 그냥 공짜로 보시지 말고 월간조선을 사서 읽어보시고 우선 관련 언론기관에 전화를 하십시오. 왜 이건 보도하지 않느냐고.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기사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이 사건이 취재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시작이 되었느냐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국정원 자료에는, 월간조선이 입수한 국정원 자료에는 지난달에 월간조선이 공개한 1억 달러 수표와 관련이 있는 DJ의 미국 서부 비자금 추적 과정뿐 아니라 동부 뉴욕 근방의 비자금 추적 과정도 자세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14년간 실설로만 떠돌던 동부 비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조성 방법 및 관련 계좌 번호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월간조선에는 비자금 조성 계좌 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표 사진, 이번에는 계좌 번호, 이래도 언론에 안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DJ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은 국정원, 국세청뿐 아니라 미국 FBI와 IRS도 함께 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에는 FBI와 IRS가 DJ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미국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한 정황도 있다.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숨가쁜 추적이 이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2009년 5월경 국정원이 중국과 미국에서 들어온 첩보를 입수하면서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국정원의 내부 자료가 월간조선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재판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면서 국정원의 내밀한 비밀과 관계되는 자료가 막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를 이 정권이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다. 이런 최초의 시작이 되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3남 중국 내 비자금 관련자 김 2009년 5월 북한의 어느 간부로부터 데이비슨 김대중입니다. 데이비슨이 북경에 동방가리화 상무를 설립하고 인민폐 40억 위안 5억 불 한화 6천억 상당의 비자금을 확보했다는 첩보를 제보 이후 이 간부는 첩보 원출처가 동방가리화 상무 바지사장 김광호라고 추가 제보. 야, 이거 참 정보 소스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법원에 제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되도록 만들고 이걸 월간조선에 입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적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그 정보를 추적했다는 겁니다. 동회사가 2009년 6월 10일 설립된 회사로서 성성국제빌딩 17층에 소재해 있으며 동사 대표는 데이비슨 측근이자 동교동계와 친한 김모모로 등록되어 있으나 김모의 후배인 김모가 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 데이비슨 부부가 개업식에 참석했다. 김대중 부부가 개업식에 참석했다, 이겁니다. 동사 내에 삼남 김홍걸이죠. 김홍걸의 사무실이 있고 동사 회계 삼남에게 보고를 한다. 바지사장 김은 삼남의 측근으로 활동하는 등 동사와 김대중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동사 입주 빌딩의 소유주가 김모의 처 박모이고 이들 부부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김대중 비자금 관련 첩보는 국정원을 긴장시켰답니다.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액수를 보고받고 이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파악을 해가지고 최종업 3차장을 불러가지고 김대중 직계가족의 국내 차명 계좌 확인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원세훈 원장은 국내의 김대중 비자금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했는데 2009년 하반기에
국정원 해외 첩보망은 김대중 아들 김홍걸의 비자금이 중국 베이징 무역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중국 내에 5억 달러가 있다는 보고에 이어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첩보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월간조선의 주장입니다. 이 월간조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문제의 회사 동방가리화 상무라는 이 회사를 추적을 했더니 감사에 김홍걸 씨가 지금도 올려져 있다. 이걸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국 첩보가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나 이번에는 2010년 상반기 국정원 소속 미국 시애틀 주재 도 정보관이 김대중 비자금과 관련한 한 통의 전문을 국정원 본부로 보냅니다. 이 보고 내용이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2010년 이것도 국정원 보고 자료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테리 스즈키의 첩보 내용인데 미국 내 DJ 비자금은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다. 동부는 누구누구 회장, 서부는 한스루이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전성식, 한스루이, 누누와 함께 인출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코사인이라는 뜻이죠. 네 사람이. 그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한국 지주회사, 김홍걸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 신명 청도 소재 3개 회사, 중국 연병과기대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1억 달러가 바로 지난달에 월간조선이 공개한 이 1억 달러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시애틀로부터 동시에 똑같은 의혹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커지는 거죠.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느냐 하면은 우선 국세청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있죠. 해외에 탈세 자금이 있으니까 탈세 환수하는 게 국세청의 일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2010년 5월부터 당시에 국세청 차장 이현동, 당시에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이분이 나중에 국세청 차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11월에 국세청은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실무 책임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김대중 비자금 조사를 국세청에 거들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나와 있어요. 박윤준 국장이 자신이 미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IRS 미국 국세청 소속 브라이언 조, 한국계 미국입니다. 브라이언 조를 협조자로 삼아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 내용도 또 자세히 나옵니다. 브라이언 조는 비공식적으로 DJ의 동부 비자금 추적에 나서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계속 제공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끝내고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마치 연재소설을 낭독을 하듯이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이 미국 FBI, 미국 국세청 IRS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체제 속에서 김대중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간 결론은
뭐냐? 증거 자료로 볼 때 실존 가능성이 다대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서 이 수많은 증거가 있는 이 비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비자금 조사를 했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월간조선의 이런 5개월에 걸친 심층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월간조선과 한국 언론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진실을 캐는 힘이고 하나는 진실을 덮는 힘인데 어느 쪽이 센지 여러분도 한번 어떤 역할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월간조선 5월하를 찾아 읽어보시고 인터넷에 올라 있는 거를 그냥 공짜로 보시지 말고 월간조선을 사서 읽어보시고 우선 관련 언론기관에 전화를 하십시오. 왜 이건 보도하지 않느냐고.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5일입니다. 오전 6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뒤흔들 시한폭탄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한폭탄에 대해서는 월간조선과 조갑제닷컴, 조갑제TV만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1년 이상 했습니다. 그 결과는 월간조선에 5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 주제는 김대중 미국 내 비자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추적한 사람은 기자가 아닙니다. 국정원이었어요. 그리고 국세청이 협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FBI도 공조를 했어요. 간접적으로 정보원을 통해서 미국의 국세청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나 한국 정치판에서 외면하고 있느냐. 이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더구나 북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은 영원히 묻어두기가 힘들 겁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노출되었어요. 바로 이거죠. 이게 자그마치 1억 달러 수표입니다. 이 1억 달러 수표 사본은 국정원이 2010년에 입수한 겁니다. 이게 김대중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 이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김홍걸 씨가 갖고 있던 것을 동업자가 그 사본을 얻어가지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국정원 손에 넘어간 겁니다. 이걸 국정원이 확인해 보니까 진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김대중 비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표가 월간조선 지난 4월호에 자세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월간조선 4월호 표지입니다. 국정원 입수 DJ 비자금 의혹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진. 안에 목차에는 이렇게 크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DJ 비자금 조사 착수의 결정적 단서였다. 김홍걸 측에서 제보자에게 팩스로 보낸 수표 사본이 국정원에 넘어갔다.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고 전례 없는 액수다. 자금 탈바꿈이 여러 번 되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등등. 이게 64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64페이지.
제일 큰 기사로 다뤄진 겁니다. 64페이지엔 또 이렇게 이 기사가 굉장히 장문의 기사입니다. 단편 소설 한정 분량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1억 달러를 중국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구조다. 검찰과 법원 비자금 실체 확인 없이 추적한 국정원 간부들을 감옥에 보냈다. 최종업 전 차장 최후 진술. 국정원은 이적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르쳤다. 이것이 DJ 비자금 조사 착수의 결정적 단서였다. 뿐만 아닙니다. 5월 후에도 또 월간조선이 끈질기게 보도를 했습니다. 5월 후. 5월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후 월간조선 기사의 요약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 핵심은 미 국세청이 파악하여 국정원에 알려준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1,300만 달러다. DJ 비자금 중 일부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 정치 후원금으로 땡땡땡 하고 대형 사건으로 인지했다. 이것은 미국 국세청의 첩보랍니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증언한 비자금 관리자 A씨의 수상한 1억 1천만 달러 조성 방식, 여기에는 계좌 번호까지 나옵니다. 미 연방검찰에 불려가 전주 밝히겠다고 한 A씨,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돌려 말바꿔. 비자금 관련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은 중국의 동방가리화 상무의 감사는 김홍걸이다. 국정원 자료에는 북한 정권의 간부가 DJ 비자금 정보를 제공했다는 뜻밖의 내용도 담겨 있다. DJ 부부와 친분이 있던 어느 부부의 고백, DJ 부실 기업 정리 및 해외 헐값 매각으로 리베이트 받아 비자금 약 10억 달러 조성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희호 씨의 빈번한 중국 방문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국정원의 판단이 있었다. 국정원 미 당국이 은닉 비자금 조사할 움직임이 보이자 중국어로 자금 도피 작업 착수라고 판단을 했다. 국정원 내부 자료입니다. 국정원 국세청의 DJ 비자금 추적이 정치적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있다. 여기 언론조선 오울로 기사의 요지를 제가 소개한 겁니다. 월간조선 5월 한번 사보세요. 그런데 월간조선 조갑제 TV, 조갑제닷컴을 제외하고는 한국 전체 언론이 집단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은폐. 이렇게 큰 사건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은폐되는 것도 한국 언론사상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제가 요 사안을 딱 요약을 해서 지금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 시한폭탄이 있다. 월간조선이 5차례 심층 보도해온 국정원이 추적하였던 김대중의 미국 내 비자금 1조 6천억 원입니다. 규모가 1조 6천억 원, 13억 5천만 달러의 의혹이다. 이 취재로 의혹의 수준을 넘는 실체가 드러났다. 규모가 너무 크고 증거가 너무 많으며 미국과 한국의 국가기관이 개입, 체계적 조사를 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비자금 추적을 범죄로 몰아 수사 재판에 거는 과정에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는 검찰과 법원이 비자금의 조성 및 실체의 확인보다는 국정원과 국세청의 개입을 범죄로 몰고 언론이 집단 은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의 중대성으로 인해 이를 영구히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안을 제가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첫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김대중 비자금 의혹 조사에 국정원,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고 미국 FBI와 공조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정보원을 통하여 미국 국세청과 협조하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비자금 추적을 할 때 언론이나 기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이, 그것도 국세청과 국정원이 팀을 만들어서 3년간 했다는 것은 많은 자료가 나왔다는 거죠.
해킹도 했을 것 아닙니까? 특히 국정원은 팀을 만들어 3년간 추적하였고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 추적된다. 이런 자료는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 추적을 범죄로 몰아 수사 재판에 거는 과정에서 공개되었다. 즉 영혼이 묻힐 뻔했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국정원 서버를 뒤져가지고 김대중 비자금을 추적했다. 이거는 정치 개입이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사실이 나왔는데 덮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바람에 저도 알게 되고 월간조선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국정원은 3년간의 추적 결과 김대중 비자금의 실제 가능성이 다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중요하죠. 국가기관이 내린 결론입니다. 어느 기자의 판단이 아니에요. 1억 13억 5천만 달러 수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김홍걸이 관리한다는 미국 정부 비자금과 관련 미국 서부에 있는 비자금과 관련된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확보하였고 미국 동부 비자금 1억 1,300만 달러를 조성한 과정, 계좌번호, 은행 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물증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김대중 비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대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게 단순하게 비자금 조성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다는 의혹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간다 또는 친북 활동을 돕는데 이게 그 사안이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이적 혐의까지 있었다. 그래서 국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국정원은 김대중 비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대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서부 및 동부 비자금의 용도에 북한이나 친북 활동 지원의 혐의가 드리워져 있다. 중대 사안이죠. 국정원이 확보한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은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확인한 동부 비자금 1억 1,300만 달러 조성 경위도 너무나 구체적이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확인한 정보는 문재인 정권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단계로까지에 도달한 아주 신뢰성이 높은 정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덮고 한국 언론도 덮고 있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법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제 여부 및 조성 과정에 대하여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추적 과정의 불법성 여부만 따졌으며 그러니까 왜 추적을 했느냐 추적할 때 경비를 왜 이렇게 썼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징계 보냈다 이겁니다. 언론도 월간조선과 조갑제닷컴을 제외하면 독자적인 취재를 하지 않고 애써 은폐 축소하였고 야당도 폭로에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덮여있는 시한폭탄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권은 북한 유입 및 친북활동 지원의 위험성이 있어 조사에 착수한 국정원 차장과 국장을 구속 기소하여 실형을 살게 하고 2심에서 최종업 차장은 징역 1년 6개월, 국장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무 중입니다. 지금 복역 중입니다. 국세청장과 차장도 기소 재판을 받게 하면서 비자금 의혹 확인은 포기하였다. 국가기관이 사실상 범죄 혐의 은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드러난 자료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많으며 미국과 연관되어 있고 액수가 너무 크고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다는 점에서 시한폭탄적 성격을 띈다. 이 폭탄이 터지면 그 위력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칠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터질 것이냐. 야당이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것, 요새 별로 성산이 없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매달릴 게 아니라 성산이 확실한 김대중 비자금 의혹, 김대중 미국 내 비자금 의혹 13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조 원의 정체를 밝혀라 라고 우파가 집결을 하면은 이 시한폭탄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1일 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일 때도 있었습니다. 즉 2000년 6월에 김정일과 평양회담을 갖게 되는데 그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5억 달러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예비회담을 하면서 실제로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서 김정일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그리고 5천만 달러는 물건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다고 비난을 받아도 무리가 아니죠. 왜 돈을 주고 회담을 합니까? 그것도 핵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저게 왜 돈을 줍니까? 4억 5천만 달러 현찰이었어요. 그것이 북한에 들어가서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리일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확대가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 의혹을 다룬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월간조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편집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힌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단서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그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그 단초를 월간조선이 제공하고 그 수사 과정도 가장 가까이 들여다본 매체입니다. 이 매체가 월간조선이 요사이는 미국 내에 있는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씨가 소지했던 것으로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1억 달러 수표의 사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월호에는 그보다 훨씬 더 진전된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5월호의 119페이지에 단독 국정원 문서 확인, 한미 DJ 비자금 의혹 3년간 합동 추적, 국정원 국세청 FBI 미 국세청 합동으로 DJ 비자금 추적 계좌 등 확인, 국정원의 최종 판단, 증거 자료로 볼 때 실존 가능성이 다대하다, 한자로 썼습니다. 다대. 여러분, 이 정도의 구체적 물증이 나왔으면은 왜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느냐, 왜 조선일보는 다루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한국 언론은 김대중이란 이름 앞에서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김대중이 아니고 전두환 또는 박근혜였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언론이. 근데 이런 1억 달러 수표 사본, 그리고 여기 비자금 조성 관련 은행 계좌 번호까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요사이 그 이름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김홍걸 셋째 아들, 그리고 김홍업 둘째 아들, 이복 형제죠. 이 둘 사이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받았던 노벨상 상금
상급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쟁송으로 갔다 하는 뉴스가 터지면서 거기 이희호 씨,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씨, 물론 별세했죠. 까지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희호, 김홍걸, 김홍업 이 두 사람이 돈 문제로 서로 엮여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간조선의 이 기사에도 이희호, 김대중, 이희호, 김홍급, 김홍걸, 지금 오늘부터 국회의원입니다. 김홍걸, 어제부터군요. 그 다음에 김홍업, 이 네 사람 이름이 비자금 관리자로 국정원이 보고 있다는 문서가 월간조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월간조선 5월로 이 기사는 조갑제닷컴에 지금 그 전문이 실려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김홍걸, 김홍업 두 사람이 돈 문제로 서로 또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이 돈 문제로 막 얽혀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언젠가는 이게 미국 내 비자금 의혹 사건이 정치 문제로 또 언론이 집중 보도하는 소재로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간조선 5월호의 이 기사의 주요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 핵심은 미 국세청이 파악하여 국정원에 알려준 DJ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1,300만 달러다. DJ 비자금 중 일부가 클린턴 미 국무장관 정치 후원금으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증언한 비자금 관리자 A씨의 수상한 1억 1,300만 달러 조성 방식, 미 연방검찰 분녀가 전주 밝히겠다고 한 A씨, 내가 다 안고 가겠다며 돌연 말 바꿔 비자금 관련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받은 중국의 동방가리와 상무의 감사는 김홍걸, 국정원 자료엔 북한 간부가 DJ 비자금 제보했다는 뜻밖의 내용도 담겨 DJ 부부와 친분이 있던 어느 부부의 고백, DJ 부실 기업 정리 및 해외 헐값 매각으로 리베이트 받아 비자금 약 10억 달러 조성, 이희호 씨의 빈번한 방중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국정원의 판단, 국정원, 미 당국이 은닉 비자금 조사할 움직임 보이자 DJ 측 중국으로의 자금 도피 작업 착수, 국정원 국세청의 DJ 비자금 추적이 정치적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정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월간조선 5월로 안에 있는 이 기사에. 그런데 언론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도 여기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김대중 이름만 나오면은 야당 언론이 조용해집니다. 이래 가지고야 이게 민주국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영원히 듣기가 힘듭니다. 권력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덮을 수 있지만은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기사 중에서 이희호 씨, 김대중 씨의 부인 이희호 씨를 이 비자금, 미국 내 비자금 의혹 규모가 12억에서 한 13억 달러 됩니다. 그 관리인으로 지목한 국정원 보고서를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8일자에 국정원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 추적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느냐 하면은 재판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원세훈 원장 시절에 있었던 김대중 비자금 의혹에 대한 추적, 한 3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에 대해서
왜 정치 공작을 했느냐 하고 수사를 해가지고 그 관련자 몇 사람 그리고 국세청장, 차장 해가지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실형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업 국정원 차장, 그 밑에 담당 국장 김승연 씨 각 1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그동안에 추적했던 자료가 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월간조선에 입수되어 가지고 지금 기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호 월간조선에 실려있는 국정원 보고서입니다. 이게 국정원 추적팀의 보고서 언제 쓰여졌느냐? 2011년 7월 8일자에 쓰여져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3년간 조사가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 이것은 정치적 파장이 크니까 해가지고 이 사건을 국정원이 스스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걸 법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덮어버렸습니다. 자, 2011년 7월 8일자 국정원 조사팀의 기록입니다. 즉 전성식이 관리 중인 비자금 관로하고 12억에서 13억 불과 뉴욕 A 등이 관리 중인 자금 관로하고 3억 6천만 불은 자금 형성 과정과 비자금 관리 인물이 전혀 다른 별개의 자금으로 별도의 추적이 필요하다. 이까지 합치면 모두 한 17억 되는 규모입니다. 2조 원입니다. 2조 원.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이희호 지휘 아래 여기 이희호 씨가 나옵니다. 전성식이 관리 중인 자금 12억 내지 13억 불은 데이비슨, 여기는 암호명인데 김대중입니다. 데이비슨 부부가 비자금 관리자 관로하고 전성식 한수루이 두 사람입니다. 를 직접 면담한 정황 등으로 보아 데이비슨이 직접 동자금을 조성 관리하다가 데이비슨이 사망하자 이희호가 관리 중인 것으로 판단. 이희호 씨 생전에 이희호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죠. 동자금 집행 시 데이비슨 집사 이모 명예회장 등의 공동 승인이 필요한 점을 감안시 데이비슨이 은퇴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적 자금으로 보임. 최근 이희호 괄호하고 2007년부터 40회 방중 중국을 40번이나 방문했던 겁니다. 이희호가 동자금을 중국으로 도피시키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 2006년 4월 문 모모의 고발로 김홍업 미 비자금 괄호하고 3억 6천만 불이 폭로되고 동건을 계기로 미 당국이 데이비슨의 미음릭 비자금을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2007년부터 중국으로의 자금 도피 작업에 착수. 이희호 씨가 2007년 이후에 40번이나 중국을 방문한 게 비자금 중국 도피와 관련이 있다는 아주 경천동지할 정보입니다. 자, 또 다른 전문이 있습니다. 이거 국정원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전문이라고 보고 국정원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이것은 2011년 7월 29일에 작성된 국정원의 김대중 비자금 추적팀의 보고입니다. 데이비슨 비자금 추적 중간보고 이런 제목입니다. 11국장이 11국장은 이 추적을 하던 실무국장입니다. 동북아 재단 상임이사 제가 일부러 이름을 지금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목사 부부를
방한 조치 2회 접촉하여 파악한 데이비슨 및 김홍업 재미 비자금 추적 중간 보고임. 11국장은 이모 부부와 2002년부터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추적 결과 이번 이 목사 부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데이비슨은 김대중입니다. IMF 당시 대한생명보험 등 부실 기업 정리 및 해외 헐값 매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 약 10억 불을 조성한 후 2001년부터 전성식 등을 영입 본격 관리해 오다. 이거 물론 첫 보니까 확인된 게 아닙니다. 확인되면은 되려면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다만 이 목사 부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대한생명보험 등 부실기업 정리 및 해외 헐값 매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대통령이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거 후진국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물론 지금 제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제가 확인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려면은 훨씬 더 깊은 조사나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정원 보고서니까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뉴욕 서울 플라자 인수 관련 고발로 데이비슨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전성식이 추적 회피를 위해 2007년부터 중국 내 WTC 건립 투자를 명분으로 중국 이전을 획책해 온 것으로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비자금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김대중 비자금을 옮기려고 한 것을 확인했다. 이건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쓴 거죠. 전성식은 WTC 투자 협의 과정에서 이 목사 부부 및 김진경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데이비슨 비자금 10억 불을 관리 중임을 직접 밝힌 바 있으며 이 목사 부부는 퇴임 이후 방미한 데이비슨 부부와 김대중 부부와 포틀랜드에서 3박 4일간 함께 지냈을 당시 데이비슨 부부가 전성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고 전성식의 응입이 사실임을 재확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월간조선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은 월간조선은 2020년 3월로 해서 전성식이 테리 서적기에게 중국 선양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자금 1억 달러를 김홍글로부터 조달받기로 했다며 WTC 사업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김대중 미국 내 비자금에 대해 국정원은 최종적으로 월간조선 보도입니다. 실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 방첩국은 특명공작 사안별 진행 현황 중 DJ 비자금 내사 부분이란 보고서에서, 이게 내부 보고서인데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정원을 뒤지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법정에 나온 겁니다. 보고서에서 국정원이 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DJ 비자금 실체 평가 보고, 이 결론 부분입니다. 증거 자료로 볼 때 실존 가능성이 다대 평가, 실존 가능성 다대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동안 3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여러 증거를 보니까 김대중의 미국 내 비자금 13억 플러스 한 3억 6천만 달러가 실제할 가능성이 다대하다, 높다라고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묻어버렸는데 이게 다시 2017년에 이른바 적폐수사를 하면서 다시 노출돼 가지고 조사했던 사람이 구속이 되고, 검찰이나 법원은 이 자금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방향의 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고 왜 조사를 했느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구속시키고 재판에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이런 돈이
해외에 있다면은 이건 탈세에 해당하니까 세금, 해외 도피 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 세금을 환수하는 문제가 이 국가적 사업인데 그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사를 했어야 되고 언론도 추적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언론조선이 외롭게 보도를 하다가 갑자기 요사이 이희호, 김홍걸, 김홍업 세 사람이 돈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얽혀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다시금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김홍업, 김홍걸 사이의 이 분쟁이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 그게 결국은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의 어떤 결정적 조명을 하는 계기가 될지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은 진실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액수가. 다 합치면 13억 플러스 3억 6천만 달러 하면은 약 17억 달러인데 요새 환율로는 2조에 해당합니다. 2조. 2조에 해당하는 돈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은 한국이 마르코스가 다스리던 필리핀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또 언론이 나와서 반드시 파헤쳐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고할 공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